이낙연은 윤핵관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낙연, 윤핵관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오늘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 방송 나오면은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해요.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이준석의 교통경험이 어떻다느니 개혁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마냥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많이 늦기 전에 어떤 방향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번 주 창당 대회에서 어느 정도 복시를 그 정도로 빠르진 않고요. 네. 창당대회 같은 날 그걸 제가 발표한다 그러면 창당대회 뉴스가 오히려 눌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혁미래당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설명을 네, 눈을 좀 더 크게 뜨시면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뭐 제3지대에서 연대한다, 합당한다, 손잡는 얘기하는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참 스타일은 정말 다르군요. 말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이렇게 서로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성시훈 부의장. 예. 이낙연은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거, 예. 이거 동의하십니까? 혹시 공감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전략입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만약에 이제 저는 뭐 제3지대 평가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자충수를 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써서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지금 이슈를 받긴 했는데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윤핵관과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이 통합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 때 거의 적대 관계처럼 돼 있었잖아요. 윤핵관과도 통합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 왜 나왔습니까?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놓고도 통합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약속대로는 한 거죠. 이슈를 끌기 위해서 사실상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설득력이 저는 없어 보이는 게 자꾸 뭐 자기한테 뭐 개혁하라고 변화하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두 지대에서 그 3지대에 있는 두 정당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한 건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지역구 나가라, 개항을 나가라, 엄숙주의 걷어내라. 뭔가 계속 요구했던 건 이준석 대표로 저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개혁을 요구했던 건 이준석 대표인데 왜 갑자기 왜 자기한테 개혁을 하라 그러냐고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자기 얘기가 그쪽에 예. 계신 분들이 자기 얘기만 한다. 이게 약간 근거인데. 그러면 개혁신당 이야기할 때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하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장 거의 24시간 스피커로서 SNS,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갖고 제3지대 통합 여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초조한 것 같아요. 네,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런 좀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자충수를 뒀다. 이제 통합은 사실상 만약에 통합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엔 의아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의 부위원장. 네. 사실은 윤핵관이란 이 표현의 저작권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은 뭐 거의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적대 관계였다는 것도 다 알려졌고. 근데 이 표현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썼어요. 이거 나중에 실제 만약에 연대라거나 합당할 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겠죠. 제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개혁 신당 본인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개혁 미래당이라고 하는 이낙연 대표와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당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알력 다툼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점점 좀 멀어져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에서는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예. 뭐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들도 군대를 갔다 와야만 소방이나 경찰에 채용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글쎄요 같은 당에 지금 있는 양양자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러한 정책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을 때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이낙연 대표와 그쪽 이제 개혁 미래당 쪽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3지대의 마치 활용점정은 이준석과 이낙연, 낙준연대가 되어야만 이게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들이 제 생각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혁 미래당과 달리 너무 빨리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깨달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윤핵관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쪽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터부시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성천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어떠한 전략이라고 봐야지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그렇게 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계시는지 좀 비전. 의문이긴 한데 비전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쪽에서 사실은 어떠한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게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앞서서 그렇지만 이게 뭐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뭐가 신당끼리의 손잡는 게 잘 안 되는 쪽으로 강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발언 수위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분은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올 목소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하시는 분인데 여긴 또 분위기가 달라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애매하긴 한데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왜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가끔씩 또 저 뭐지? 라고 하지만은 내심은 합니다. 당초는 저희가 설전의 선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조금 힘들어진 것 같고 2월 하순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좀 만들어 봐야죠. 유호 소장님. 이거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못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 아니면 압박감? 예. 왜냐? 제3당 이를테면 3번 기호. 예. 지금 정의당에 6석. 근데 요정은 물론 이제 탈당했으니까 뭐 5석이라 치고요. 그 5석을 넘어야 3번 확보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양양자 1석 그리고 원칙과 상식 3석. 예. 합쳐봐야 4석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현역 의원 중에 컷오프 탈락자 그래서 합류되는 사람 어찌됐든 간에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세력은 다 모여라. 예.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폭발력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대선 후보급 리더 그리고 아주 열혈 같은 지지층 또는 지지 세력, 뭐 지역 거기에 이제 공통의 가치 이거 아니에요? 이 공통의 가치에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잡는 게 과연 교집합 어느 대목이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지 현역 의원 5명을 넘는 숫자를 확보함으로써 3번 하나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쌈박질은 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이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곳곳에서 부딪히는 게 지금 약간씩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온 그러면 이낙연도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 다른 분들과 달리 그럼 이준석 대표를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는 이게 거예요? 협상의 전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의 전술로. 왜냐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개혁미래당 쪽의 얼굴보다 이준석의 얼굴이 지금 뭐 여론조사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더 먹히는 것 같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자신감, 뭐 이게 이제 저렇게 표출된 거 아닐까라는 짐작이 됩니다. 일단 뭐 같은 당에 지금 몸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당에 같이 일을 하지만 약간씩 발언의 이 수위나 결이 다르거든요. 특히 가장 지금 도드라진 건 이준석 대표는 약간 뭔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윤핵과인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다음에 준비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제3지대 정당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총선 기대인데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30% 중반 초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제3지대 정당이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3지대 정당이에요. 24%니까 일단 여론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당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연대가 된 정당일지도 모르겠지만 제3지대의 또 다른 정당에 대한 기대는 일단 여론이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들 뭔가 신경전 벌이고 견제하고 이렇게 높은 건데 저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요. 배종찬 수장님하고 소정욱 변호사가 잘 봐주세요. 제3지대 신당 연대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지금 두 인물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고 이낙연 전 대표 지금은 이 영입위원장 이런 거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신당 쪽에서 각각의 이 대표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맞추는 게 아니라 추정해 주시는 건데 우선 네네. 배현찬 수장님 지금 각각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제가 화면을 좀 더,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감나게. 자, 이준석 대표는 내가 더 잘 나가는데. 내가 더 잘 나가.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는 예. 뭉쳐야 사는데 이런 생각이죠. 내가 더 잘 나가. 그렇죠. 뭉쳐야 사는데. 예, 이낙연 전 총리 제가 성대모사까지 동원을 해서 말씀드리는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빅텐트가 쉽지 않은 게 아까 우리 성치훈 패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본인이 지금 더 잘나고 만약에 지지율이 이낙연 전 총리 쪽이 높다, 예. 가칭 개혁 미래당이 더 세게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높다. 그럼 태도가 다르죠. 아 이거 바뀌는 태도, 겁니까? 그럼 다 바뀌죠. 그러면은 이거 뭉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은 핑미원 내가 더 잘 나가 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예.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허은하 또는 조응천 두 사람의 생각대로 예. 뭐 2월 말이 됐든 합하더라도 그때 가면은 내가 오히려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가야 예. 공천이든 지역구 후보든 당의 명칭을 개혁신당 쪽으로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출마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국회의원도 다 해봤어. 또 지사도 해봤어. 예. 총리도 해봤어. 대표도 해봤어. 그러니까 본인은 오히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흔들거릴 때 민주당의 총선 이후에 기회가 올 예. 때 대선 열차를 나는 올라타면 된다. 이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막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 말풍선을 보면 말풍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잘 만들었네요. 이게 이제 동상이몽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용찬 수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준석 은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이낙연 은혜는 뭉쳐야 되긴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를 한 번 더 할게요. 뭉쳐야 사는데. 알겠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성대모사까지 곁들여주셨어요. 자 이번에 소정욱 변호사. 저 풍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각각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기에? 저는 이제 배 소장하고요. 예. 이준석은 이제 생각이 똑같은데 예. 이낙연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두 가지 독자로 해보면 예. 이준석은요 독식. 독식이요? 내가 다 모이 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독식. 그렇죠. 그거는 이게 비슷한 취지입니다. 내가 다 가져가야 된다. 내가 여기 비례 나가면 10% 내가 따면 이제 몇석 여슬곱 내 다 모을 수 있는데 왜 합치가 나눠주느냐? 내가 제일 잘 나가서 내가 여기 독식하면 많이 딸 수 있는데 굳이 비례에서 나눠줄 필요 없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독식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이낙연은 저하고 180 틀려요. 어떤 겁니까? 우리 배 소장은 이제 뭉쳐야 사는 데잖아. 예. 제가 보기 흩어져야 사는데 이걸 이게 독자 노선, 독자. 그러니까 앞에는 독식. 예. 그다음에 이낙연은 독자 노선 할 때 독자. 독자라 노선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와 손을 안 잡아도 된다 뜻입니까? 이준석하고 이 손잡는 순간에 내 망할 텐데. 이준석하고 손잡으면 이게 65세 이상 어른들 다 떠날 텐데. 이준석하고 손잡으면 이게 여성들 다 떠날 텐데. 정책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떡볶이 방지부 적천이기 말이 안 되는데 예. 이거 손잡으면 우리 호남시도 이게 전멸해.
근데 계속 흩어져야 사는데. 근데 계속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놓는 것 같은데요. 예? 이낙연 잡아봤자 여기 전 대표. 이낙연 대표가 아쉬울 게 없어요. 이낙연 대표는 기다리면요. 예. 많은 배지들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이게 민주당 공천이 개딸이에서 개판이 돼요. 예. 공천이. 그러면 이게 많은 배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호 3번이 돼요. 예. 호남에 선전합니다. 예. 근데 굳이 말라고 이준석은 매달립니까? 저는 독자 노선을 가야만 산다. 그러면 둘 다 안 매달리라는 소리가 그렇죠. 둘다 마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둘이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독특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르면서도. 제가 여기 앵커님께 예. 2인용 2인용 탱크하고 2인용 그 있잖아요. 2인용 탱크요? 텐트. 예, 텐트. 2인용 텐트 2개하고 1인용 하나 줄 테니 예. 이거 가지고 이게 5인용 텐트 한번 만들어 볼래요?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텐트를 막 오리고 가위로 오리고 그거 그렇습니다. 짓고 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2인용 텐트 만드는 순간에 예. 빅텐트는 끝났다. 이래 보면 돼요. 중텐트 2개가 생겨서 끝났다. 요거 정치윤 부의장께 짧게 각각의 말풍선, 생각풍선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는 똑같이 생각했었고요. 세 분이 똑같으시군요. 예. 이낙연 대표는 점점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을 읽기가 가장 어렵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 엄중하시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풍선에도 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점이다. 모르겠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알겠습니다. 요거 좀 생각풍선 해봤는데 독특한 답도 나오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이상 토크 목요일마다 찾아오면서 이상 토크 진행해 보겠는데요. 방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그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낙준연대에서 낙을 담당하시는 바로 이 위원장 이렇게 부를까요?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영입위원 인재 영입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 위원장 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낙연입니다. 이 위원장님 좀 크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귀를 크게 들리겠습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 지금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 위원장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윤핵관과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윤핵관이 갑자기 됐는데 심경은 어떠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안철수 대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망입니다. 이렇게 이 위원장은 잘 안 들리는데요. 예, 개혁의 방향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굳이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좀 드려야 돼요. 총리님 목소리 좀 높여주시고요. 예. 자, 이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가칭 개혁 미래당 개혁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서운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일각에서는 무임승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온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름에 저작권을 논하자면 유시민 작가가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이름을 먼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린 모두 무임승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환승 패스를 같이 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 위원장님 낙준연대 전망을 두고서도 개혁신당이랑 개혁미래당 이 두 개혁당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낙준연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낙준연대가 아니고 리쌍브라더스입니다.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제가 요즘 원더걸스가 먹는 쌀을 먹습니다. 뭡니까? 헬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존중해 나가면 좋은 개혁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위원장님이 표현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 위원장님을 향해 외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인수라고. 이거 참 약간 굉장히 좀 험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거 들으셨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혹시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오징어는 말려도 짱구는 못 말리는 법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말릴 말들을 하십니까? 엄중히 지켜볼 뿐입니다. 엄중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표현을 준비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고생하셨군요. 그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분 더 남았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준석 대표에게 한마디 또 조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국민들께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느끼시겠지만 예.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풀보다 산풀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자, 지금 막금 목소리 들으신 우리 안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너무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뭐 안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정치권에서는 뭐 이 대표와 안 의원님은 그냥 악연이라 뭐 앙숙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공약을 내놨는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 그리고 여성 군복무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갈라치기다.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갈라치기는 정말 안 됩니다. 아,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저출생, 고령화 아닙니까? 문제를 보고 정치인이 원인을 파악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갈라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수렁으로 더 빠질 겁니다. 예. 안 의원님이 가장 믿는 여론 데이터 분석 전문가 배종찬인데요. 무슨 전문가요? 자, 잘못 라디오에서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풀보다 선풀이 나올 수 있는 참신한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과학기술 정책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미 과학기술인들을 저희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 2번에 또 순번을 정한 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면모를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이지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의원님, 요즘에는 제3지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낙준연대가 제일 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준연대 지금 완전히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책방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뭡니까? 연체 동물. 연체 동물. 예, 서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르게 해나가는 게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나오신 분들 왜 이러실까요? 오늘 뭐 이렇게 비율 많이 들고 나오셨네요. 재밌는데. 정보 좀 주시죠. 경고까지는 아니고요. 뭐 위틀 하신 건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 의원님. 예. 안 의원님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를 신당 창당에 뭐 일가경이 있다. 그리고 또 합당에 또 일가경이 있다. 이런데 뭐 선배로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래도 그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빌 게이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먹는 고기의 무게를 아십니까? 뭡니까? 또 이상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왠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요. 결국은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당은 조금 다릅니다. 예. 정책과 여러 인적 자원과 자금이 필수적인데요. 예.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제 해야겠네요. 얘기는 오늘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비유하려고 표현을 많이 준비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코너가 계속될지 여부가 오늘이 고비네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아니 왜 뭐 비유해서 재밌게 너무 하셨는데. 똑같아서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그냥 특징을 잘 잡으셨어요.